70대 할머니가 20년 단골 떡볶이집에서 쫓겨날 뻔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그 떡볶이집 주인은 할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었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도 눈물을 흘리게 될 겁니다. 서울 노원구 중계동 골목 깊숙한 곳에 행복떡볶이라는 작은 가게가 있었습니다. 30년 된 낡은 간판, 빛바랜 플라스틱 의자. 하지만 동네 사람들은 모두 알았죠. 여기 떡볶이가 제일 맛있다는 걸요.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은 60대 중반의 김철수 사장이었습니다. 아내를 10년 전에 여의고 혼자 딸 수진이를 키우며 가게를 지켜왔어요. 힘들었지만 딸만 보면 힘이 났죠. 아빠, 오늘은 내가 양념 만들게. 35살 딸 수진이는 요리학교를 나와 이 가게에서 아버지를 도왔습니다. 결혼도 안 하고 말이죠. 주변에서 시집가라고 난리였지만 수진이는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수진아, 너 인생은 어쩌려고. 아빠, 난 여기가 좋아요. 떡볶이 냄새 맡으면서 사는 게. 수진이는 정말 그랬어요. 손님들 얼굴 보는 게 좋고 맛있다는 말 듣는 게 행복했죠. 그런데 이 가게에는 아주 특별한 단골이 한 분 계셨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정확하게 70세 박영자 할머니였어요. 사장님, 오늘도 떡볶이 한 줄에 순대 반줄. 20년째 변함없는 주문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늘 낡은 회색 카디건을 입고 왔어요. 때론 털실이 풀어진 모자를 쓰고 때론 해진 운동화를 신고 오셨죠. 구석자리 창문 옆 테이블. 거기가 할머니 자리였습니다. 할머니, 여기요. 수진이는 늘 할머니를 반갑게 맞았어요. 물도 미리 떠다 드리고 단무지도 많이 주었죠. 고맙네, 수진아. 할머니는 천천히 떡볶이를 드셨어요. 한 젓가락씩 조심스럽게. 마치 아주 귀한 음식을 먹는 것처럼요. 사실 할머니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박영자. 그녀의 진짜 정체는 국내 최대 식품그룹 한비식품의 창업주이자 대주주였어요. 자산 5천억 원. 전국의 식품 공장 12개, 외식 프랜차이즈 3개 브랜드를 거느린 거대 기업의 주인이었죠.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할머니는 일부러 초라하게 변장하고 다녔어요. 비싼 옷은 집에 두고 오래된 옷만 입고 다녔죠. 고급 승용차 대신 버스를 타고 명품 가방 대신 시장 가방을 들고 다녔습니다. 왜냐고요? 사람의 진짜 마음을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평생 돈 때문에 속았어요. 돈만 보는 사람들, 배경만 따지는 사람들.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싶었죠. 그리고 또 하나 이유가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한 달 전 손자 민준이가 찾아왔을 때였습니다. 35살 손자 민준이는 할머니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했어요. 똑똑하고 성실한 청년이었죠. 할머니는 민준이를 무척 아꼈습니다. 그래? 누군데? 행복떡볶이집 딸 김수진이라고 해요. 순간 할머니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행복떡볶이? 그건 자기가 20년 동안 다니던 바로 그 가게였어요. 수진이가 누군지 아세요, 할머니? 아니. 할머니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물론 알았죠. 늘 친절하게 대해주던 그 딸이었으니까요. 그 집이 어떤 집안인데? 떡볶이집이요. 아버지 혼자 딸 키우시면서 가게 하셨대요.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할머니.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떡볶이집 딸을? 배경도 없고 재산도 없고. 민준이는 할머니를 똑바로 봤어요. 할머니, 저는 수진이가 좋아요. 착하고 따뜻하고. 수진이랑 있으면 행복해요. 그런 건 잠깐이야. 결혼은 집안끼리 하는 거란다. 그럼 할머니는 행복하세요? 민준이의 질문에 할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돈도 많으시고 큰 회사도 있으시지만 항상 외로워 보이세요. 혼자 식사하시고 혼자 주무시잖아요. 그건 저는 할머니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돈 많아도 외롭게 사는 것보다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민준이는 일어서서 인사했습니다. 할머니가 허락 안 해주셔도 저는 수진이를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나가버렸죠. 혼자 남은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민준이 말이 맞았습니다. 자신은 외로웠어요. 돈은 많지만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었죠. 하지만 쉽게 허락할 수 없었습니다. 떡볶이집 딸이라. 과연 우리 집안 며느리로 어울릴까?
고민하던 할머니는 결심했어요. 좋아. 내가 직접 확인해보자. 그 김수진이라는 아이가 정말 좋은 사람인지. 그래서 할머니는 더욱 초라하게 변장하고 떡볶이집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단골이 아니라 시험하는 사람으로요. 3월 15일 수요일 하늘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박영자 할머니는 일부러 더 초라하게 입었어요. 채진 검정 점퍼에 낡은 운동화 그리고 비닐봉지 하나만 들고 떡볶이집으로 갔습니다. 오후 2시 손님들이 꽤 많았어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한산해질 때였지만 근처 학교에서 학생들이 몰려왔거든요. 와, 떡볶이다. 언니, 여기 떡볶이 3인분이요. 가게 안은 시끄러웠습니다. 수진이와 아버지는 정신없이 떡볶이를 만들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입구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비틀거리기 시작했어요. 일부러였습니다. 연기였죠. 하지만 할머니는 진짜로 쓰러지는 것처럼 정말 그럴듯하게 했어요. 무릎이 꺾이고 손이 벽을 짚고 그리고 천천히 바닥으로. 학생 한 명이 놀라서 쳐다봤습니다. 할머니 쓰러졌어. 순간 가게 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할머니를 봤죠. 하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은 서로 눈치만 봤어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였죠. 괜히 나섰다가 책임질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김철수 사장도 안절부절 못했어요. 저기. 다가가려다 말았습니다. 가게 문 앞에서 할머니가 쓰러지면 이미지 안 좋아지잖아요. 장사에 방해될까봐 걱정됐죠. 5초, 10초, 15초.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바닥에 쓰러진 채 생각했어요. 역시 그렇군. 아무도 관심 없어. 실망스러웠습니다. 이게 세상이구나 싶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할머니.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쿵쿵쿵. 뛰어오는 발소리. 수진이었습니다. 주방에서 뛰어나온 수진이는 앞치마도 벗지 않은 채 할머니에게 달려왔어요. 무릎을 꿇고 할머니를 살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정신 드세요? 수진이 손이 할머니 맥박을 짚었어요. 그리고 얼굴 가까이 귀를 대 숨소리를 들었죠. 숨 쉬세요? 어디 아프세요? 할머니는 눈을 살짝 떴습니다. 수진이 얼굴이 바로 위에 있었어요. 진심 어린 걱정이 가득한 얼굴이었죠. 어지러워서. 움직이지 마세요. 아빠, 119 불러주세요. 수진이가 아버지에게 소리쳤습니다. 김철수 사장은 당황했어요. 야, 수진아. 저기. 가게가. 아빠, 지금 사람이 쓰러졌어요. 빨리요. 수진이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김철수 사장은 할 수 없이 전화를 들었어요. 하지만 얼굴에는 불만이 가득했죠. 수진이는 할머니를 천천히 일으켜 의자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입던 카디건을 벗어 할머니 어깨에 덮어줬어요. 할머니 추우시죠? 이거 입으세요. 아니야. 괜찮아. 아니에요. 제가 따뜻하니까요. 수진이는 웃으며 물을 떠왔습니다. 종이컵이 아니라 깨끗한 유리컵에 담아왔어요. 천천히 드세요. 할머니는 물을 마시며 수진이를 봤습니다. 수진이 손에는 떡볶이 양념이 묻어 있었어요. 주방에서 일하다 뛰어나온 거였죠. 앞치마도 얼룩투성이었습니다. 할머니 어디 아프세요? 머리? 가슴? 그냥 어지러웠어. 아침을 못 먹어서.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혈당이시구나. 잠깐만 기다리세요. 수진이는 주방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따끈한 어묵국을 가져왔어요. 이거 드시면 좀 나아지실 거예요. 천천히 드세요. 고맙구나.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때 119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습니다. 환자분 어디 계세요? 여기요. 수진이는 구급대원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정확하고 차분하게. 할머니가 어지러워서 쓰러지셨어요. 아침을 못 드셨대요. 맥박은 정상이고 호흡도 괜찮으세요. 구급대원이 감탄했습니다. 응급처치 배우셨어요? 아니요. 그냥 할머니가 편하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구급대원들이 할머니를 검사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어요. 할머니 병원 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검사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괜찮아요. 이제 좀 나았어요. 할머니는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가 붙잡았어요. 할머니 천천히 하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아니에요. 제 마음이 불편해요. 제발 집까지 모셔다 드리게 해주세요. 수진이는 진심이었습니다. 김철수 사장이 난감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수진아, 가게는 어떻게 하고? 아빠 30분만이요. 금방 다녀올게요. 제발. 수진이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정말 할머니가 걱정됐던 거죠. 김철수 사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빨리 다녀와. 수진이는 할머니를 부축해서 밖으로 나갔어요. 택시를 잡아타고 할머니가 알려준 주소로 갔습니다. 사실 할머니는 회사 근처 고급 아파트에 살았지만 일부러 다른 주소를 알려줬어요. 근처 다세대 빌라였죠. 여기 맞으세요, 할머니? 응, 고맙구나. 할머니는 빌라 계단을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수진이는 계속 부축했어요. 2층 한 집 앞에서 할머니는 멈췄습니다. 여기야. 할머니, 안에 들어가실 수 있으세요? 응, 괜찮아. 혹시 또 어지러우시면 꼭 병원 가세요. 약속. 수진이는 할머니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는 그 따뜻한 손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수진아. 아니에요. 조심하세요. 수진이는 할머니가 집에 들어가는 걸 확인한 후에야 계단을 내려갔어요. 할머니는 창문 너머로 수진이가 택시를 타고 떠나는 걸 지켜봤습니다. 착한 아이로구나.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몰라. 이건 첫 번째 시험일 뿐이야. 착한 척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진짜 마음은 더 어려운 상황에서 나타나는 법이죠. 할머니는 두 번째 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3월 22일 수요일. 박영자 할머니는 더욱 초라한 차림으로 떡볶이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더 낡은 옷을 입었어요. 구멍난 스웨터, 기운 바지, 그리고 한쪽이 떨어진 슬리퍼. 손에는 빈 깡통을 들고 있었습니다. 동전을 구걸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요. 오후 3시 한산한 시간이었어요. 할머니는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수진이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그리고 할머니를 알아봤죠. 할머니. 그때 그 할머니시잖아요. 괜찮으세요? 수진이는 정말 반가워했습니다. 응. 그래. 할머니는 일부러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앉으세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할머니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주머니를 뒤적거리는 척했어요. 저기. 사장님. 네, 할머니. 떡볶이를. 공짜로 안 될까? 순간 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들이 고개를 돌려 쳐다봤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저 할머니 뭐야? 공짜로 달라니. 요즘 그런 사람 많아. 수진이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금방 미소를 지었어요. 할머니, 혹시 돈이 없으세요? 응. 며칠째 못 먹었어. 할머니는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때 김철수 사장이 주방에서 나왔어요.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던 거죠. 뭐? 공짜? 사장 얼굴이 굳었습니다. 여기 자선단체야? 뭐 하는 거야? 아빠. 저리 가. 돈 없으면 나가. 사장은 손짓으로 할머니를 쫓아내려 했어요. 다른 손님들도 수군거렸습니다. 맞아. 공짜로 달라니. 장사하기 힘든데. 할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연기였지만 가슴이 아팠어요. 진짜로 가난한 사람들은 이런 모욕을 당하며 사는구나 싶었죠. 아빠, 잠깐만요. 수진이가 아버지를 막았습니다. 뭐야, 수진아? 제가 할게요. 수진이는 할머니 앞에 앉았어요. 눈높이를 맞추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공짜로 드리기는 어려워요. 할머니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역시 거절하는구나. 하지만 수진이가 계속 말했어요. 대신 제가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부탁? 네. 저희 가게 앞 청소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30분 정도면 돼요. 할머니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진이가 웃고 있었어요. 청소해 주시면 제가 떡볶이 한 그릇 푸짐하게 드릴게요.
순대랑 튀김도 드릴게요. 어떠세요? 순간 할머니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공짜로 주는 게 아니었어요. 일을 주고 대가를 주는 거였죠. 자존심을 지켜주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지. 감사해요, 할머니. 그럼 빗자루 가져올게요. 수진이는 창고에서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가져왔어요. 할머니에게 건네며 웃었죠. 할머니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김철수 사장은 못마땅한 표정이었습니다. 수진아, 뭐 하는 거야? 아빠, 할머니 도와드리는 거예요. 일하고 드시는 거니까 괜찮잖아요. 에휴. 사장은 고개를 저으며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할머니는 가게 앞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할머니는 평생 청소 같은 거 해본 적 없었어요. 집에는 가정부가 있었고 회사에는 청소 직원이 있었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쓱싹쓱싹. 할머니는 정성껏 바닥을 쓸었어요. 담배 꽁초도 줍고 쓰레기도 주웠죠. 수진이는 옆에서 같이 청소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게요. 힘드시죠? 아니야. 괜찮아. 그래도. 수진이는 할머니가 힘들어할까봐 계속 도왔어요. 무거운 쓰레기통은 직접 들었고 높은 곳은 직접 닦았죠. 30분이 지났습니다. 가게 앞이 정말 깨끗해졌어요. 와, 할머니. 정말 깨끗해졌어요. 감사합니다. 수진이는 진심으로 고마워했어요. 이제 들어오세요. 제가 최고로 맛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할머니는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진이는 주방으로 들어가 떡볶이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보통 떡볶이가 아니었습니다. 떡도 많이, 어묵도 많이, 순대도 반줄이나 넣었어요. 계란도 2개나 넣었죠. 튀김도 5개나. 할머니, 여기요. 수진이가 가져온 떡볶이는 엄청났어요. 혼자 먹기엔 너무 많은 양이었죠. 이게 너무 많은데. 아니에요. 많이 드세요. 배불리 드셔야 해요. 수진이는 김밥도 가져왔어요. 이건 서비스예요. 집에 가실 때 드세요. 아니야. 이건. 제발요, 할머니. 제 마음 받아주세요. 수진이 눈에는 진심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는 떡볶이를 한 입 먹었어요. 맛있었습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하지만 맛보다 더 따뜻한 게 있었죠. 수진이의 마음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떡볶이를 먹으며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이 아이는 정말 착한 아이구나. 공짜를 달라는 무례한 할머니에게도 이렇게 대해주다니. 일자리를 주고 대가를 주고 자존심을 지켜주고. 할머니는 평생 이런 배려를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돈이 많아서 사람들이 존중했지 진심으로 배려받은 건 없었죠. 하지만 수진이는 달랐어요. 가난한 할머니를 사람으로 대했습니다. 할머니는 떡볶이를 다 먹고 일어났어요. 고맙다, 수진아. 아니에요, 할머니. 다음에 또 오세요. 할머니는 김밥을 가방에 넣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와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이 아이는 진짜구나.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아이야. 하지만 할머니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어요. 1번, 2번은 누구나 착한 척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죠. 할머니는 3번째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어려운 시험이었어요. 3월 28일 목요일 행복떡볶이에는 특별한 손님이 온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유명 유튜버 먹방왕 제이슨. 구독자 150만 명을 거느린 대형 유튜버였어요. 제이슨이 한번 소개해주면 그 식당은 대박이 나는 걸로 유명했죠. 아빠, 진짜래요? 제이슨이 우리 가게 온대요? 수진이가 신문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그런가 봐. SNS에 예고 떴더라. 김철수 사장은 들뜬 표정이었어요. 30년 동안 작은 가게를 운영하면서 늘 꿈꿨던 일이었죠. 큰 식당 체인점 프랜차이즈. 수진아, 오늘은 최고급 재료로 준비해야 해. 아빠, 우리 항상 최고급 재료 쓰잖아요. 아니야. 오늘은 더 특별해야 해. 사장은 아침부터 시장을 3바퀴나 돌았어요. 가장 신선한 어묵, 가장 좋은 떡, 가장 비싼 고추장을 샀죠. 이건 평소보다 3배나 비싼데. 괜찮아. 오늘만이라도 최고로 해야지. 오후 2시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박영자 할머니도 떡볶이집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평소처럼 낡은 옷차림이었습니다. 오늘은 더 구겨진 바지에 얼룩진 티셔츠까지 입었죠. 할머니는 떡볶이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가게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카메라를 든 사람들, 스태프로 보이는 사람들. 아, 제이슨 씨 오셨네. 할머니는 중얼거렸습니다. 사실 할머니는 다 알고 있었어요. 이 유튜버가 온다는 것도 오늘 가게가 바쁠 거라는 것도. 일부러 오늘 온 거였습니다. 가장 바쁜 날, 가장 중요한 손님이 있는 날, 그때 수진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려고요. 할머니는 천천히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수진이가 자동으로 인사했어요. 하지만 고개를 들어보더니 웃었죠. 할머니. 응, 수진아. 오늘 좀 바쁜데. 괜찮으시겠어요? 수진이는 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괜찮아. 나 천천히 먹을게. 감사해요, 할머니. 자리 안내해 드릴게요. 수진이는 할머니를 구석자리로 안내했어요. 조용한 곳이었죠. 여기 앉으세요. 평소 드시던 거 드실 거죠? 응. 알겠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수진이는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로 그때 가게 문이 활짝 열렸어요. 안녕하세요. 시끄러운 목소리와 함께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 화려한 옷차림에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어요. 먹방왕 제이슨입니다. 카메라가 돌아가기 시작했죠. 오늘은 30년 전통 행복 떡볶이를 먹어보겠습니다. 김철수 사장이 허둥지둥 달려왔어요. 어서 오세요. 제이슨님. 사장은 90도로 인사했습니다. 평생 이렇게 깊이 인사해 본 적 없었어요. 어디 앉을까요? 아, 여기요. 가장 좋은 자리예요. 사장은 창가 좋은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제이슨은 자리에 앉으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리고 할머니를 봤죠. 저기 할머니 너무 지저분한데요? 제이슨이 카메라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촬영하는데 저런 사람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김철수 사장 얼굴이 굳었어요. 저기. 사장님, 저 할머니 좀 내보내 주시면 안 돼요? 영상 퀄리티 떨어지잖아요. 제이슨은 웃으며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났어요. 김철수 사장은 난처했습니다. 한쪽은 구독자 150만 유튜버, 한쪽은 단골 할머니. 저기. 할머니께 말씀드려 볼게요. 사장이 할머니에게 다가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빠 뭐 하세요? 수진이가 주방에서 나왔어요. 수진아, 저기. 제이슨 씨가 할머니 내보내려고 하셨어요? 수진이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아빠, 할머니는 20년 단골이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빠짐없이 오시는 분이고요. 하지만 제이슨 씨는 오늘 처음 오신 분이에요. 수진이는 아버지를 똑바로 봤습니다. 우리는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손님을 순서대로 모시는 게 맞아요. 김철수 사장은 당황했어요. 수진아, 하지만 할머니가 먼저 주문하셨어요. 할머니 것부터 만들게요. 수진이는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제이슨이 인상을 썼어요. 뭐야? 나 무시하는 거야? 스태프들도 웅성거렸죠. 김철수 사장은 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장이 주방으로 뛰어 들어갔어요. 수진아, 제이슨 씨 것부터 해. 아빠, 순서가 있어요. 순서는 무슨? 저 사람이 우리 가게 소개해주면 대박 나는 거야. 그럼 할머니는요? 할머니는 다음에 서비스 많이 드리면 되지. 수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뭐? 순서는 지켜야 해요. 돈 많다고 유명하다고 새치기 하는 건 아니에요. 너 미쳤어? 김철수 사장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저 사람 하나 잘못 모시면 우리 가게 끝이야. SNS에 악플 달리고 손님 안 오고. 그래도 안 돼요. 수진이는 단호했습니다. 손님은 다 똑같아요. 유튜버도 손님이고 할머니도 손님이에요. 에휴, 내가 뭘 안다고. 사장은 화가 나서 주방을 나가버렸어요. 수진이는 혼자 떡볶이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것부터 정성껏. 수진이는 떡볶이를 접시에 담았습니다. 빨간 소스가 윤기나게 떡을 감싸고 있었어요. 어묵도 두툼하고 계란도 노릇노릇하게 익었죠. 할머니, 여기요.
수진이가 할머니 테이블로 가져왔어요. 천천히 드세요. 뜨거우니까 조심하시고요. 고맙다 수진아. 할머니는 떡볶이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야, 나는 언제 줘? 제이슨이 큰 소리로 소리쳤어요. 손님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저 할머니보다 내가 나중이라고?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수진이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제이슨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이가 없네. 나 먹방왕 제이슨이야. 구독자 150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 이래? 내가 한번 소개 안 해주면 너네 가게 어떻게 되는지 알아? 위협이었습니다. 김철수 사장이 황급히 달려왔어요. 죄송합니다. 제이슨님, 제가 직접 만들어 드릴게요. 사장이 주방으로 뛰어가려 했어요. 하지만 수진이가 막아섰습니다. 아빠 안 돼요. 비켜 수진아. 아빠 우리는 순서를 지키는 가게예요. 너 정말. 김철수 사장 얼굴이 빨개졌어요. 손님들이 모두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제이슨 스태프들도 카메라를 돌리고 있었죠. 좋아. 촬영 중단. 제이슨이 손을 휘저었어요. 이런 불친절한 가게는 소개 안 해. 오히려 까발려줘야지. 손님 저희는 불친절하지 않습니다. 수진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모든 손님을 똑같이 대우하는 거예요. 유명하다고 순서를 어기는 건 공평하지 않아요. 뭐? 지금 나한테 뭐라는 거야? 순서를 기다려 주시면 정성껏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수진이는 미소를 잃지 않았어요. 제이슨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됐어. 이런 곳에서 먹을 거 없어. 가자. 제이슨과 스태프들이 나가버렸습니다. 김철수 사장은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끝났어. 우리 가게 끝났어. 다른 손님들도 수군거렸습니다. 저 유튜버한테 찍혔는데 SNS에 악플 달릴 거야. 저 딸 때문에 망하겠네. 수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주방으로 돌아가 다음 손님 떡볶이를 만들기 시작했죠. 할머니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수진이는 유명한 유튜버보다 평범한 할머니를 선택했습니다. 대박날 기회를 차버리고 원칙을 선택했어요. 할머니는 떡볶이를 한 입 먹었습니다. 맛있었어요. 정말 맛있었습니다. 하지만 맛보다 더 큰 감동이 있었죠. 이 아이는 진짜구나. 할머니는 떡볶이를 다 먹고 계산했어요. 얼마야 수진아? 6,000원이에요 할머니. 할머니는 10,000원을 꺼냈습니다. 거스름 돈은 됐어. 할머니 안 돼요. 괜찮아. 오늘 수진이 너 때문에 힘들었잖아. 이거라도 받아라. 할머니는 웃으며 가게를 나갔어요. 밖으로 나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터지는 것 같았어요. 45년 전 생각이 났습니다. 할머니도 젊은 시절이 있었어요. 가난했던 시절이요. 그때 사랑했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남자 부모님이 반대했어요. 넌 가난해. 우리 집안과 안 어울려. 결국 헤어졌습니다. 그 후 할머니는 혼자 살았어요. 떡볶이 장사로 시작해서 큰 회사를 만들었죠. 돈은 많이 벌었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나는 돈 때문에 사랑을 잃었어. 할머니는 눈물을 닦았어요. 하지만 손자는 다르게 살아야 해.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살아야 해.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충분히 확인했어요. 김수진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돈보다 사람을, 이익보다 원칙을 선택하는 사람이었죠. 할머니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여보세요 비서실장? 네 회장님. 내일 저녁 7시 한남동 그랜드 호텔 VIP룸 예약해줘. 알겠습니다. 몇 분이십니까? 4명이야. 나 민준이 그리고 특별한 손님 2분. 할머니는 전화를 끊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손자 민준이에게. 민준아 내일 저녁 7시 한남동 그랜드 호텔로 와라. 수진이랑 수진이 아버지도 모시고 와. 문자를 보낸 후 할머니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제 행복할 시간이야. 다음 날 아침 행복 떡볶이는 한산했습니다.
어제 제이슨 유튜버가 SNS에 글을 올렸거든요. 행복 떡볶이 최악의 서비스. 손님 차별하는 집. 비추천합니다. 댓글이 수백 개 달렸어요. 헐 진짜요? 거기 유명한 곳인데. 이제 안 갈래요. 김철수 사장은 핸드폰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끝났어. 정말 끝났어. 수진이는 아무 말 없이 가게를 청소했어요. 수진아 미안하다. 뭐가요 아빠? 내가 내 말 들을 걸. 그냥 유튜버한테 잘했어야 했는데. 아빠 우리 잘못한 거 없어요. 수진이는 웃었습니다. 우리는 원칙대로 했어요. 순서를 지켰고 모든 손님을 똑같이 대했어요. 하지만 손님이 안 오잖아. 괜찮아요. 진짜 우리를 아는 사람들은 계속 올 거예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가게 문이 열렸어요. 안녕하세요. 젊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잘생긴 남자였어요. 어서 오세요. 수진이가 인사했습니다. 남자는 수진이를 보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수진 씨 저예요. 네? 누구시죠? 민준이요. 윤민준. 수진이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민준 씨. 둘은 2년 전에 만났었어요. 우연히 이 떡볶이집에서였죠. 민준이는 한눈에 수진이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 후로 계속 구애했어요. 처음엔 수진이가 거절했습니다. 자기는 떡볶이집 딸인데 민준이는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민준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1년 동안 꾸준히 찾아왔죠. 그러다 6개월 전 수진이도 마음을 열었습니다. 민준이는 진심이었으니까요. 오늘 왜 왔어요? 할머니한테 연락 왔어요. 할머니? 네. 오늘 저녁 7시에 만나고 싶대요. 수진 씨랑 아버지도 같이요. 수진이는 놀랐어요. 민준이 할머니. 그 유명한 한비식품 회장님. 평소에는 절대 만나주지 않으시던 분인데. 왜요? 무슨 일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오래요. 한남동 그랜드 호텔 VIP 룸으로요. 김철수 사장이 놀라서 나왔어요. 그 그랜드 호텔이요? 네. 7시까지 오시면 됩니다. 민준이는 명함을 꺼냈습니다. 여기 주소 적혀 있어요. 꼭 오세요. 민준이는 수진이 손을 꼭 잡았어요. 수진 씨 오늘이 정말 중요한 날이에요. 꼭 와주세요. 무슨 일인데요? 가면 알 수 있어요. 민준이는 웃으며 가게를 나갔습니다. 남은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수진아, 이게 무슨 일이야? 모르겠어요, 아빠. 하지만 수진이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저녁 7시 한남동 그랜드 호텔. 김철수 사장과 수진이는 호텔 앞에 섰습니다. 수진아, 우리가 여기 와도 되는 건가? 사장은 불안했어요. 평생 이런 고급 호텔에 와본 적 없었거든요. 아빠 괜찮아요. 들어가요. 수진이도 떨렸지만 용기를 냈어요. 로비로 들어가자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김수진입니다. 아, 김수진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직원은 정중하게 안내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걸어 한문 앞에 섰죠. VIP 룸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들어가세요. 직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넓은 방이 펼쳐졌어요. 큰 테이블이 있고 창문 너머로 야경이 보였죠. 그리고 테이블 앞에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민준이와 한할머니. 어서 와요. 할머니가 돌아섰습니다. 순간 수진이는 숨이 멎었어요. 할머니? 그 할머니였습니다. 쓰러졌던 할머니, 공짜 떡볶이를 달라던 할머니, 매주 수요일마다 오시던 바로 그 할머니. 하지만 지금 모습은 완전히 달랐어요. 고급 한복을 입고 계셨어요.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진주 목걸이를 하고 계셨죠. 앉으세요, 수진 씨. 할머니 목소리도 달랐습니다. 권위 있고 당당한 목소리였어요. 김철수 사장과 수진이는 떨리는 다리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준이도 옆에 앉았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놀랐죠? 네, 할머니. 대체 자기소개를 다시 해야겠네요. 나는 박영자입니다. 한비식품 그룹 회장이고요.
김철수 사장이 헉소리를 냈어요. 한비식품이요? 네. 그리고 민준이 할머니죠. 수진이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초라하던 할머니가 5천억 재산의 회장님이라니. 할머니. 그럼 그동안 미안해요. 속였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부러 초라하게 있고 일부러 어려운 척했어요. 왜요? 수진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을 시험하려고요. 시험요? 민준이가 당신과 결혼하고 싶다고 했어요. 수진이는 민준이를 봤습니다. 민준이가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처음엔 반대했죠. 떡볶이집 딸이라고 배경도 없고 돈도 없다고. 할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보고 싶었어요. 진짜 모습을. 돈 때문에 좋은 척하는 건 아닌지, 민준이 재산만 노리는 건 아닌지. 수진이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래서 3번 확인했어요. 할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첫 번째 쓰러진 할머니를 봤을 때 당신은 망설이지 않고 달려왔어요. 병원까지 모셔다 주셨죠. 그건 두 번째 공짜 떡볶이를 달라는 할머니에게 당신은 공짜로 준 게 아니라 일자리를 줬어요. 자존심을 지켜줬죠. 할머니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세 번째 유명한 유튜버와 가난한 할머니. 당신은 순서를 지켰어요. 원칙을 지켰죠. 대박날 기회를 차버리고.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수진이 앞으로 걸어왔어요. 천천히 정확하게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순간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김철수 사장은 얼떨떨했어요. 재벌 회장님이 자기 딸한테 고개를 숙이다니. 수진이는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할머니. 아니 회장님. 할머니라고 불러요. 그게 더 좋아요.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당신을 시험한 것, 의심한 것, 가난하다고 무시한 것. 다 제 잘못입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당신은 아무 잘못 없어요. 할머니는 수진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은 돈보다 사람을 먼저 세웠어요. 권력보다 원칙을 먼저 세웠죠.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으로 사람을 아꼈어요. 할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평생 찾던 사람이에요. 돈도 권력도 아닌 진짜 마음을 가진 사람. 수진이는 울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발 우리 며느리가 되어주세요. 민준이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할머니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진이는 할머니를 일으켜 세웠어요. 할머니 고개 드세요. 제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얼굴에는 미안함이, 수진이 얼굴에는 따뜻함이 있었어요. 할머니 저야말로 감사해요. 왜요? 저 같은 사람을 인정해 주셔서요. 수진이는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도 수진이를 안았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민준이도 눈물을 닦았어요. 김철수 사장은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됐지만 따라서 울었죠. 한참 후 4사람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이제 식사하죠. 준비해 둔 게 있어요. 할머니가 벨을 눌렀어요. 직원들이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한식 정찬이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또 다른 것을 준비했습니다. 이것도 가져와. 직원이 가져온 건 떡볶이였어요. 이건 행복 떡볶이 레시피로 우리 회사 주방장이 만든 거예요.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맛 좀 봐줄래요? 원조랑 비교해서. 수진이는 떡볶이를 한 입 먹었어요. 좋은데? 뭔가 조금. 역시 원조를 못 따라가죠? 아니에요. 맛있어요. 다만 우리 집은 고추장에 비법이 있어요. 비법? 네. 3년 숙성 고추장이에요. 아빠가 직접 담그시거든요. 김철수 사장이 쑥스럽게 웃었어요. 별거 아닙니다. 할머니는 눈을 반짝였어요. 그거예요. 바로 그거. 네? 수진 씨 우리 회사에서 떡볶이 프랜차이즈를 하려고 해요. 당신 레시피로요. 네? 수진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네 떡볶이를 전국에 퍼뜨리고 싶어요. 행복 떡볶이 이름 그대로요. 하지만 물론 본점은 지금 가게 그대로 두고요.
김철수 사장님이 계속 운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프랜차이즈는 우리 회사가 투자해서 만들어요. 할머니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계약서예요. 보세요. 김철수 사장이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게 50억? 네, 초기 투자금이에요. 전국 100개 매장 목표로요. 100개요? 3년 안에요. 그리고 본점은 리모델링해 드릴게요. 더 크고 깨끗하게요. 할머니는 웃었습니다. 우리 며느리 집이 초라하면 안 되잖아요. 수진이는 믿을 수 없었어요. 할머니, 이건 너무 큰걸요. 아니에요. 당신이 받을 자격이 있어요. 할머니는 수진이 손을 잡았습니다. 30년 동안 아버지 옆에서 묵묵히 일했잖아요. 결혼도 안 하고요. 그건 이제 당신 차례예요. 행복할 차례. 민준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수진 씨.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열어보니 반지가 있었어요.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수진이 눈에서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민준 씨.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요. 약속합니다.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네. 민준이는 반지를 수진이 손가락에 끼워줬습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할머니와 김철수 사장이 박수를 쳤죠. 네 사람은 웃으며 서로를 안았습니다.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3개월 후 행복 떡볶이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가게는 3배로 넓어졌어요. 깨끗한 인테리어에 에어컨도 설치됐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변하지 않았습니다. 맛이었어요. 아빠 오늘도 고추장 확인하셨어요? 당연하지. 3년 숙성이 제일 좋아. 김철수 사장은 여전히 주방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직원이 5명이나 생겼거든요. 사장님, 주문 들어왔습니다. 알았어. 수진아, 양념 좀 봐줘. 네, 아빠. 수진이도 여전히 가게에서 일했어요. 결혼했지만 일은 계속하기로 했거든요. 민준이도 퇴근하면 가게에 왔습니다. 여보, 내가 설거지 할게. 민준 씨 고마워요. 부부는 함께 일했어요. 행복했죠. 그리고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사장님, 오늘도 떡볶이 한 줄에 순대 반 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박영자 할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초라한 옷이 아니었어요. 평범하지만 깨끗한 옷차림이었죠. 할머니, 오셨어요. 수진이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우리 며느리. 할머니는 수진이를 꼭 안았어요. 오늘은 특별히 만들어 드릴게요. 수진이는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는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예전 그 자리였죠. 잠시 후 수진이가 떡볶이를 가져왔습니다. 할머니, 여기요. 할머니는 떡볶이를 한 입 먹었어요. 역시 최고야. 감사합니다, 할머니. 수진아. 네? 행복하지?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수진이는 웃었어요. 네, 정말 행복해요. 다행이다. 할머니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평생 못 가진 걸 너는 가졌구나. 할머니,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 그게 진짜 행복이란다. 할머니는 수진이 손을 꼭 잡았어요. 앞으로도 계속 행복해라. 약속이다. 네, 할머니. 할머니도 행복하세요. 나도 이제 행복해. 너희 덕분에. 두 사람은 웃으며 떡볶이를 먹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비쳤어요. 따뜻한 봄 햇살이었죠. 그로부터 일주일 후 가게에 뜻밖의 손님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들어온 사람은 유튜버 제이슨이었어요. 수진이는 놀랐습니다. 제이슨 씨? 수진 씨. 제가 사과하러 왔어요. 제이슨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지난번에 정말 죄송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이슨은 자리에 앉았어요. 사실 그 후로 계속 생각했어요. 제가 왜 그랬을까? 괜찮아요. 아니에요. SNS에 나쁜 글도 올렸잖아요. 그거 다 삭제했어요. 제이슨은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 영상 올렸어요. 사과문이요. 수진이는 영상을 봤습니다.
제이슨이 카메라 앞에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었어요. 행복 떡볶이는 정말 좋은 집입니다. 제가 잘못 봤어요. 모든 손님을 공평하게 대하는 멋진 집이에요. 영상에는 좋아요가 10만 개나 달려 있었어요. 제이슨 씨, 수진 씨 다시 촬영해도 될까요? 이번엔 제대로요. 수진이는 웃었습니다. 그럼요. 환영합니다. 그날 제이슨은 정말 정성껏 촬영했어요. 떡볶이 만드는 과정, 김철수 사장의 비법, 수진이의 정성. 모든 게 담긴 20분짜리 영상이었죠. 행복 떡볶이 30년 전통의 진짜 맛집입니다. 여러분 꼭 가보세요. 영상이 올라가자 반응이 폭발했어요. 대박. 여기 가고 싶다. 진짜 맛있어 보인다. 조회수가 100만을 넘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가게는 손님으로 가득 찼어요. 사장님, 여기요. 떡볶이 5인분이요. 저희도 주문이요. 김철수 사장과 수진이는 행복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수진아, 떡이 모자라. 제가 더 준비할게요. 민준이도 퇴근 후 달려왔어요. 제가 서빙 도와드릴게요. 가족 모두가 함께 일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저녁이 되어 손님들이 돌아가고 세 사람은 가게 한쪽에 앉았습니다. 휴, 힘들다. 김철수 사장이 웃었어요. 하지만 좋다. 정말 좋아. 아빠 고생하셨어요. 아니야. 너희 덕분이야. 사장은 딸과 사위를 봤습니다. 수진아, 내가 올바르게 살았잖아. 그게 결국 좋은 결과를 만든 거야. 아빠, 돈 많은 유튜버한테 잘 보이려고 하지 않고 가난한 할머니를 먼저 생각한 게 결국 우리를 여기까지 온 거야. 김철수 사장은 눈물을 닦았어요. 아빠도 많이 배웠어. 사람을 대하는 방법을. 세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2026년 4월 서울 강남구 어느 산부인과. 축하합니다. 건강한 아드님입니다. 의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민준이는 아기를 안고 울었습니다.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수진이는 침대에 누워 웃고 있었어요. 힘들었지만 행복했죠. 여보 고생했어요. 괜찮아요. 우리 아기 보니까 다 낫네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박영자 할머니와 김철수 사장이 들어왔어요. 어디 보자, 우리 증손자. 할머니는 아기를 안아들었습니다. 어머, 정말 민준이 닮았네. 그쵸? 할머니. 그래, 우리 이쁜 아기. 할머니는 아기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김철수 사장도 감동했습니다. 수진아, 정말 대단하다. 우리 딸이 엄마가 되다니. 아빠, 행복해라. 내가 이렇게 행복한 걸 보니 나도 행복하다. 네 사람은 병실에서 아기를 보며 웃었습니다. 밖에서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병실 안은 따뜻했습니다. 일주일 후 아기의 100일 잔치가 열렸습니다. 장소는 행복 떡볶이. 리모델링된 가게는 이제 100명도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축하합니다. 아기 정말 이쁘네요. 건강하게 자라라. 동네 사람들, 직원들, 친구들 모두가 모였어요. 제이슨 유튜버도 왔습니다. 수진 씨 축하해요. 오늘도 촬영해도 돼요? 그럼요. 제이슨은 100일 잔치를 정성껏 촬영했어요. 행복 떡볶이의 새로운 시작. 4대가 함께하는 행복한 가게. 잔치가 끝나고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영자 할머니는 가게 밖에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여보. 할머니는 하늘을 향해 중얼거렸어요. 45년 전 헤어진 첫사랑을 떠올렸죠. 당신이 옳았어. 돈보다 사랑이 중요하다고 했잖아. 이제야 알았어. 할머니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 손자는 행복하게 살 거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봄바람이었죠.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 영자야. 이제 당신도 행복해.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모여 있었어요. 김철수 사장, 수진이, 민준이 그리고 아기. 할머니, 오세요. 응, 간다. 할머니는 가족 사이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떡볶이가 가득했어요. 자, 다들 먹자. 잘 먹겠습니다. 5 사람은 떡볶이를 먹으며 웃었습니다.
행복한 웃음소리가 가게를 가득 채웠어요. 밖에서는 별들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운 밤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의 행복은 계속될 것입니다.